안녕하세요. 네, 이페스 노무사에서 인사노무관리와 경조를 강의하고 있는 최우정 노무사입니다. 올해 2022년도 제 2차 노무사 시험 지난주에 끝났죠. 어떻게 잘 치르셨습니까? 저는 이제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걱정되고 여러분들이 또 지금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할까. 지금 저도 같이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험은 다 치르셨고 결과만 남았는데요. 한번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기다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연도를 살펴보기 위한 제가 이제 인사노무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제 소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제 사진이 있는데 너무 과장되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요. 저는 이제 인사노무관리 파트를 제가 주 전공으로 했고, 인사노무관리 관련해서 현선혜 교수님, 이제 황교대 교수님, 차동욱 교수님 밑에서 연구실에서 연구 조교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각종 이제 논문을 살펴보면서 참,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그때 마음이 조금 많이 갈등이 있었는데, 왜 지금에서 왔는지, 지금에 와서야 제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노무사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과거에 제가 짤막하나마 경력을 말씀을 드리면 한국경제인연합회 인사노무관리 강의, 지방공기업평가원 교육연수센터 근로시간 단축 강의, 그리고 지금은 리너스 노무법인 공인노무사로서 지금 재직을 하고 있고, 대부분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임금체불 사건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제도 컨설팅, 보상제도 컨설팅, 회사가 갖고 있는 자원 내지는 향후 종업원들의 어떤 동기부여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인사노무 관리 방향 이런 쪽으로 제가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사노무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인사노무 관리란, 자, 이제 경영학 파트에서는 정말 많은 이제 부분 전공이 쪼개져 있어요. 재무 관리, 제품 관리, 생산 관리, 이제 MIS, 그리고 인사노무 관리. 요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인사노무 관리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사람의 중점을 둡니다. 사람의 포커스를 두고, 기업이 채용한 종업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동기부여시키면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인사노무 관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앞에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실 앞에 이제 기업의 목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기업의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적 자원과 그 직무를 대상으로 확보 관리, 개발 관리, 평가 관리, 보상 관리, 유지 관리, 방출 관리 등등을 계획, 실행, 통제, 플랜 2C를 하는 활동을 인사노무 관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시험 범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의 총 이제 파트가 8가지, 밑에 2가지, 총 10가지 파트로 구분되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일단 처음에 이론사와 이론적 기초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것입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그리고 메이오의 인간관계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과거에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기반해서 나왔던 시간 대비 근무 시간 기준 효율성을 창출하기 위한 노동력을 연구하는 것이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한다면 그의 이제 인간성을 좀 가미시킨 것이 바로 이제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이죠. 그래서 이제 인사노무 관리 파트는 대부분 인간관계론 측면에서 많이 부각시켜서 시험에 출제되곤 해요. 자, 하여튼 이제 직무관리, 확보관리, 개발관리부터 쭉쭉쭉 이직관리 내지는 방출관리까지 있고 최근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험생들이 공부하기에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는데, 이제 최근 이슈,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공동체 중심의 기업 문화에 의한 인사노무 관리 합리적 방향이라든지, 또는 몰입형 인사관리 방안이라든지, 또 가족 공동체 지향적인 인사노무 관리 방향이라든지, 가족 친화적인 인사노무 관리 방향이라든지, 올해 이제 시험에 나왔던 인사노무 관리 3번 문제가 작년에 문제가 직장 내 괴롭힘이었고, 올해 문제도 3번 문제가 허를 찌르는 문제였죠. 그런 부분이 최근 이슈를 담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머지 2 문제는, 인사노무 관리 문제가 크게 50점짜리 하나,
25점짜리 2개. 이렇게 해서 총 3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50점, 25점짜리는 바로 이 중에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 나머지 맨 마지막 문제가 최근 이슈 또는 이제 수험생의 허를 찌르는 문제가 바로 이제 3번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50점, 25점 이것을 완벽하게 퍼펙트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25점은 이제 운명에 걸을 수밖에 없죠. 운에 걸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조금의 귀퉁이, 책 귀퉁이 내지는 신문 어디 귀퉁이에서 본 것을 이제 인사노무관리적인 마인드에서 쓰는 그런 방향으로 써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노무사의 어떤 제대로 된 실무적인 역량을 측정하는 어떤 평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다. 자, 출제 경향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위주로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론사에서 이것이 최근에 2010년도부터 작년에 출제된 것까지 제가 기록을 해서 한번 조사를 통계를 내봤는데요. 자, 이론사에서 한번 과학적 과학관리와 인간관계론, 직무관리에서는 2번 출제되었죠. 확보관리에서는 현실적인 직무 소개라든지 AI 채용 시스템 그리고 올해 재출제되었던 제2번 문제 외부 모집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그게 이제 올해 한번 출제가 되었다. 자, 2022년도. 자, 그 다음에 개발관리에서 그동안 3회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플러스 1 해야 됩니다. 자, 올해 50점짜리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관리자의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관리 4번이나 출제되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평가관리 2번, 보상관리 5번, 유지관리 8번이나 출제가 되었어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교수님이 노무사라는 직업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있어서 유지관리 이제 종업원들의 어떤 장기적인 근속을 지향하기 위한 인사노무관리 방향이 무엇일까 그걸 잘 알고 있는지 측정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담은 것이라 보겠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출관리, 유지관리에서는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딱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것이 인사노무관리의 꽃은 무엇인가요? 개발관리, 보상관리, 유지관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는 것이 낫겠죠. 지금 이제 9월 중순입니다. 이 촬영을 하는 시간 9월 중순인데 10월, 11월, 12월 이때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인사노무관리에 조금 집중 투자를 하고 노동법은 내년 1월부터 내가 갖고 있는 소양이 어느 정도 되니까 내년부터는 차근차근 단권화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플랜을 잡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인사노무관리에서는 개발관리, 보상관리, 유지관리만 탄탄하게 잡아도 일단 안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자, 재출제된 주요 문항입니다. 자, 과거에 2008년도에 출제되었던 내용이 2018년도에 2003년도. 자, 여기 볼까요? 2번째, 임금 수준의 결정 원칙이 2017년도, 이제 한 몇 년 흘렀나요? 한 14년 정도 흐른 이후에 임금 수준의 결정으로 또 한 번 똑같은 문제가 재출제되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경영참가제도가 한 번 더 출제가 되었고요. 종업원 지주제도, 자, 주식 매입 청구권은 이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스톡옵션, 친우리사주제도와 똑같은 말이죠. 자, 이게 또 한 번 더 출제가 되었다. 자, 또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임금체계에 있어서 임금체계 유형에 간략하게 통으로 쓰는 50점짜리 문제가 과거에 출제된 것이 최근에 직능급과 직무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보시오. 약수령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 외에 이제 직무분석, 인사노무관리, 역량중심의 인사평가 시스템, 이것이 역량중심, 직무중심의 인적자원관리 비교 설명해서 작년에 출제가 한번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되는 것이, 자, 과거에 한번 출제되온 것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과거에 재출제되었던 것은 두 번, 다른 파트 2번 봤을 때 이 파트는 3번 봐야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인사노무관리는 특이하게도 최근 사회적 이슈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를 담은 문제 유형으로 인사노무관리 방향과 적절하게 연계시킨 문제 유형으로 50점짜리 문제 유형으로 대부분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좀 강하게 있어요. 물론 이제 고령화 시대의 인적자원관리에서 과거에 한번 25점 문제 유형으로 출제된 적도 있었지만 하여튼 이제 최근 이슈를 담은 부분이 아주
특색으로 어떤 이 과목의 어떤 특징,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제 출제되었던 최근 이슈 출제 경향을 살펴보시면 자, 외국인 관리, 정보화 시대 인사 노무 관리, 직무 분석,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죠. 역량 중심의 인사 관리, 글로벌 시대 인사 노무 관리, 여기에 출제되었던 게 또 한 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2016년도 고성과팀 인사 노무 관리의 기능인데요. 이것이 최근에 교수님들께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별표를 빵빵빵빵 6개나 쳤어요. 자, 그 다음에 2021년도 출제 문제는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직무 중심의 인적 자관리, 그 다음에 자원 기반 관점에서의 리서치 베이스드 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고, 자, 특이한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슈 중심으로 출제가 많이 되었었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눈치를 딱 채셔야 될 것은 사실 최근 이슈와 관련된 인사 노무 관리 방향을 공부할 때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아이고 난 이건 나하고 취향이 아닌가 봐, 나하고 잘 안 맞나 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사실 자, 한 번 출제된 것이 또 한 번 출제된 것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자, 이건 또 한 번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자원 기반 관점 리서치 베이스드 뷰 이것과 HR 부서의 역할은 대부분 학원에서 주구장창 강조를 하던 그런 파트였어요. 그래서 이슈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학원가의 강사님들도 긴장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찍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눈치를 채셔야 될 것은 배운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써볼 수 있는 전략을 갖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습 방법입니다. 자, 인사 노무 관리 학습 방법에 있어서 정말 이 노무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00명 중에 한 80명 정도는 정말 다 어렵다, 정말 어설프습니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공부 방법을 제가 많이도 아니에요,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에 잘 참고하셔서 좀 이제 참고하셔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신만의 서브노트 활용하기 위해서 단권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력과 역량이 된다면 단권화할 필요 없이 단권화는 사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역량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두꺼운 그 과목 그 교수님 또는 강사 학원 교재 두꺼운 걸 갖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 자신만의 서브노트 내지는 단권화를 하게 되면 머릿속에 일단 그대로 복사되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단권화해야 된다. 두 번째, 자, 효율적인 시간 관리.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목표 쪼개기다. 이렇게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자, 하나하나 너무 거대한 목표를 만드는 것보다는 조그만한 아주 자그만한 목표를 가지고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엔 이 거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건 마치 매직과 같은 것이에요. 일단 이제 내가 지금 9월달 거는 내가 원 없이 놀다가 10월 1일부터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11월까지 10월 1일부터 11월 30날까지 내가 인사노무 관리를 정복을 하겠다. 내가 인사노무 관리 박사를 내고 말겠다. 이렇게 해요. 도장을 깨고 말겠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도 그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작은 목표를 갖습니다. 그러면 큰 목표가 이제 인사노무 관리를 2달 안에 내가 통달을 하겠다. 이것이 거대한 목표잖아요. 그럼 조그만 걸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일단 이번에는 이론사만, 내가 이번 한 주에는 이론사만 보겠다. 집중해서 보겠다. 다음 주에는 직무관리만 보겠다. 다다음 주 3번째 주에는 확보관리만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험생분들, 어떤 영특한 수험생분들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시간이 남아요. 저는 시간이 남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노동법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근데 만약에 일주일 공부를 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감이 안 와요. 라고 하면은 강사님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선배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메일, 전화, 카톡 이런 걸 통해서 질문을 보내주시는 것도, 그런 용기도 필요하겠죠. 자, 3번째. 이해하고 암기보다는 암기하고 나서 이해하기.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이제 동차에서 이제 힘들어하거나, 근데 또는 이제 생유예라고 하나요? 생유예에서 또 되게 막 좌절감을 맛보거나, 이런 이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합니다. 자, 노동법, 행정쟁선법, 민사소송법은 예, 이제 노동경제학도 이해하고 암기하세요. 그러나 인사노무관리 또는 선택과목에서 경조 이런 이제 암기 과목 위주의 공부를 하실 때는 일단 암기해요. 자, 자신만의 서브노트 단거나 하시면서 내가 머릿속에 눈으로 보면서 머릿속에 암기를 하면서 씁니다.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빨리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선택과 집중에 의한 나의 학습 유지하기. 예, 이건 앞서 설명된 거가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번 주에는 인사노무관리만 하겠다. 인사노무관리만 선택, 집중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죠. 시간이 나오면 부가적인 거. 행정쟁선법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부가적인 거 사이드를 이제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내년 12월이나 내년 1월에는 또 노동법이 주가 되고 인사노무관리가 또 사이드로 이제 보완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선택하고 집중하는 방향으로 이제 오늘 내가 8시간 동안 내가 인사노무관리를 공부를 하고 나머지 내가 텔레비전 보고 밥 먹고 좀 쉬었다가 이제 한 3시간 정도 남는데 그건 노동법을 공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어떤 수험생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법학과를 졸업하신 분들 대개다. 나는 법학의 어떤 리걸 마인드가 이미 생성이 되다 보니까 내가 오늘 7시간 정도는 내가 노동법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시간 정도는 인사노무관리를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좋아요. 좋은데 자 10월달, 11월달은 그렇게 하게 된다면 12월 한 달만이라도 인사노무관리가 주가 되는 공부를 꼭 하세요.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잊지 마세요. 인사노무관리가 딱 한 달이라도, 딱 2달이라도 주가 되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이제 목표 쪼개기 방식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공부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부에는 요령은 없지만 요령은 있습니다. 네, 학습 방법. 네, 넘어가야죠. 커리큘럼이 교재 안내. 자, 이것은 이제 올해는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10월, 사실 9월 말부터 저는 이제 일정이 잡혀 있긴 한데, 자, 10월부터 11월까지, 자, 대략적으로, 자, 인사노무관리 이제, GS 연기를 하게 됩니다. GS 연기. 그리고 이것은 교재에 의한 체계적인 학습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교재를 보다 보면은 교수님 교재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된 장점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기적인 기억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교재는 아무래도 심혈과 노력과 그 다음에 이제 연륜에 의한 교재를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아다리가 딱딱 맞고 뭔가 이해하기가 딱 다가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원 강사 교재는 이 교수님, 저 교수님, 이 교수님, 저 교수님.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따다 편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앞과 뒤가 조금 좀 맞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교수님 교재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장기적인 기억,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이제 강사적 교재로 이제 암기만 계속 반복 연습을 할 때 이제 머릿속에 스크린화 되어서 교수님 교재 어떤 위치에 몇 페이지쯤에 중간쯤에 끝자락에 이런 위치까지 기억을 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 교수님 교재에 의한 체계적인 학습의 2번째 장점은 뭐냐면 장기적인 기억 때문에 사실 이제 시험장의 실력으로 발휘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이제 GS3기 모의고사반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 저도 이제 학원 강사지만 학원 강사로서의 역량과 능력을 입증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잘 찍는 거. 이겁니다. 그건 아주 숙명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강사의 숙명인데요. 근데 이제 사실 제 여수험생분들이 이제 학원에서 찍어준 걸 열심히 외우고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외운 B급도 한번 쭉쭉쭉 훑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죠. 그런데 정작 시험장에 딱 들어와 봤더니 교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출제된 노무사 시험의 3문제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일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교수님 교재에 의한
시험장 실력으로 머릿속에 뭔가 스크린화 되어서 그게 내가 언제 어째 봤었는데 라고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숙련화된 시험 답안지 작성 역량에 의해서 다져가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장점 때문에 굳이 GS 연기 때 교수님적 교재에 의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주요 쟁점별 심층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GS 일기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GS 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노무관리 핵심 이론 제가 편집한 그 내용으로 정리한, 그래서 각 주제별, 자, 이것이 쟁점이죠. 자, 각 주제별 목차화를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험생으로서 목차에 의한 답안지 구성을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도록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참고 교재는 박경규 교수님의 신인사관리, 3인공저의 신인적자원관리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여기 박경규 교수님 교재. 있습니다. 자, 박경규 교수님의 신인사관리는 정말 우리 어떤 이제 노무사 시험의 어떤 바이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꼭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3인공저 신인 인적자원관리 김영재 교수님, 김강식 교수님 이렇게 이화여대 강의를 주로 가시는 세 분의 교수님에 의해서 쓴 인적자원관리 교재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무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이 책을 썼다는 어떤 이제 향기가 확 느껴지는 그런 교재일 뿐만 아니라 박경규 교수님의 신인사관리를 보완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인사관리, 박경규 교수님의 신인사관리에 없는 내용이 3인공저의 신인적자원관리에 있다라는 내용도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이 홍익대학교 임창희 교수님, 성균관대학교 황교대 교수님, 이제 원광대학교 정수진 교수님, 여러 이제 각 이제 대학교마다 이제 교수님저 교재가 있는데 이제 보완해서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어떤 걸 쓰게 되나요? 우리 이제 강의하면서 살펴보게 될 교재는 이제 노무사 시험의 어떤 바이블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신인사관리 위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교수님 교재에 산재된 내용들을 연관시켜서 주제별 답안 작성에 필요한 목차와 자세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수험생들의 암기에 도움을 주고자 이제 강의를 수업을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 GS 2기죠. GS 2기의 강의 내용은 뭐냐면요. 자, 여기부터 볼 거예요. 시험형 고시생으로 거듭나기 위한 답안 작성 연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연습의 학원 교재를 바라보시면, 학원 교재 바라보시면 여기에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과거에 기출되었던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출제되리라 예상되는 문제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기출문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출제되는 경향 또는 3번 출제되는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에 한번 여러분들이 가다듬어 보시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두신다는데 의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수업 하시고 나서 감 잡고 집에 가서 열심히 암기를 하는 단거나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틈틈이 15분, 20분 쪽지 시험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GS 3기는 모의고사반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만 이제 치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치르시게 되실 거고, 각 파트별로 진도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 실력을 가늠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게 될 것이고, 인사노무관리 제 수업에서는 50점짜리 문항 하나, 25점짜리 문항 하나 연습을 해보고, 그 외에 보충 문제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하나하나 정리해서 나눠드릴 것입니다. 네, 이제 인사노무관리는 여기까지인데요. 자, 인사노무관리의 어떤 이제 공부 방법이 여러분들의 가장 이제 간지러운, 정말 긁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노동법이야 이제 노무사의 직업적인 특성상 노동법은 나의 운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죠. 노동법은 사실 다른 법과 법 과목과는 달리 아주 재밌어요. 왜냐하면 실무적이거든요. 시간의 근로수당 산정 방식, 그다음에 근무 시간의 합리적인 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이거 적법한 거야, 위법한 거야, 이런 걸 비교 대조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참 재밌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판례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근데 저도 이제 비록 이제 비법학도였지만 노동법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노동법은 재밌게 공부를 하실 거고, 행정쟁서법은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매번 그 공공기관이 올바른 결정,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직업적인 특성상. 그다음에 이제 인사노무관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업체의 실무자로서 또는 이제 CEO로서 바라보는 종업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든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열심히 근무를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중간 관리자나 최고 경영자에게 어떤 노하우를 알려주는 어떤 팁이에요. 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전화가 하루에 한 20통 좀 전화 상담이 많이 오는데 그중에 한 10통 정도가 인사노무관리예요. 종업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회사 자원이 작년 대비 순수익이 한 2억 5천 정도인데 우리 상시 근로자 수 7명 정도는 우리 사업장이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 같이 주면서 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상담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노동법만 상담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꼭 이제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촉진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사노무관리의 어떤 수행 방법이라든지 향후 강의 방향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